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AI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네이버에 대한 영상은 최근에 한번 찍었죠. 그래서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 21일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자,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주관사들과 그들이 구성한 컨소시엄들이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주관사들이 지원을 했는지가 15개 응모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초,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1, 2주 뒤에 이 15개 응모팀 중에 이제 최대 5개 팀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정이 될 거며 또한 누가 탈락이 될 건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심이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은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뒤로는 오늘까지도 주가는 계속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대부분의 AI 관련주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있는데 과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한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네이버를 포함해서 그 지원을 한 주관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가 나왔죠. 7월 22일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 독자 AI 모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누가 짝을 맺었나, 컨소시엄이 어떻게 맺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비공개인 컨소시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어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주관사로 이름을 올린 게 네이버 클라우드죠.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랩스 외라고 이제 체크가 돼 있고, 두 번째로 루닛이 좀 인상적이죠. 루닛은 의료 AI 관련주인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트릴리온 랩스, 카카오 헬스케어, 네, 이런 의료기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맺었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든 아니면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관사들이 이렇게 좀 대거 참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파이온 코퍼레이션도 저는 좀 생소하고, 카이스트는 익숙하긴 한데 일단 교육기관이 단독으로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있고요. 그리고 LG AI 연구원, 그리고 카카오가 있고, KT,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주관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난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틈바구니에 껴서 주관사로서 여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가고, 특별히 소버린 AI 부분에 있어서 코난테크놀로지가 강점을 갖는 건 국방 AI 쪽에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팔란티어를 표방하는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요구했었던 이런 선정 기준에 이렇게 컨소시엄을 다양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점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난테크놀로지가 좀 눈에 띕니다. 근데 코난테크놀로지의 2대 주주가 SKT인데 SKT 안에 코난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된 게 아니라 이 주관사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별도 주관사로 참여를 해서 이 개별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 네, 그리고 카카오는 자신들의 컨소시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가 루니 쪽으로 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 LG AI 연구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에 퓨리오사 AI가 이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퓨리오사는 사실 네이버가 8% 이상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이버 쪽으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된 게 아니라 LG 쪽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뒤죽박죽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KT의 컨소시엄 내용을 보면 솔트룩스와 크라우덕스,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플리토가 이쪽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쪽에는 이제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이 참여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 SK의 자회사죠, 리벨리온, 퓨리오사와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관계인데 리벨리온이 이쪽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포티투 다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게 SKT도 굉장히 강한 선정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선정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저는 확실한 게 SK텔레콤이 일단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LG AI 연구원도 당연히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KT도 유력한 후보가 분명한 것 같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예상외로 컨소시엄을 잘 구성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력한 이제 선정 후보였던 네이버인데 다른 뉴스를 보면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자, 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올해 7월 17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국산 AI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첫 단추로서 정부가 민간 GPU 임차 사업자를 선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GPU 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GPU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AI 사업자들에게 GPU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정부가 구매하기로 한 거는 이게 구매해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내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GPU를 임차를 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갖고 있진 않죠, 정부가. 그래서 민간이 갖고 있는 GPU 임차 사업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GPU를 정부 이 사업에 너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임차 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정부가 이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선정이 됐느냐라고 여기 나오죠.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 KT 클라우드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KT는 탈락이 된 것 같고요.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느냐? 자, 일단 이쪽 사업에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GPU 구입 비용이 아니죠. GPU는 이미 샀어요. 어떤 기업이 샀냐? 아까 선정된 두 개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유한 GPU를 임차해서 필요로 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들은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부로부터 이 예산 안에서 지원해주는 대가를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자, 이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정이 된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GPU인 엔비디아의 B200, 자, 이거를 최소 1000장을 공급을 하고요. 향후에 H100, H200, 2000장으로도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A or B인 것 같아요. 이거를 1000장을 하든지 요거 2000장을 하든지 이들이 고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정된 네이버 클라우드 투트랙 같은 경우는 H100, H200 GPU 1000장 또는 고사양 제품인 B200, 500장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SKT가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게 선정이 된 거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고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음 뉴스인데 이 뉴스는 그 이후에 7월 21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국가대표 AI 노린 네이버가 이 GPU 임차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자, 이게 발목을 잡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임차 사업자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정책 브리핑에 나온 내용에 보면요. 자, GPU는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해주고 이거 민간이라고 하면 SKT와 네이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소개를 했고요. 선정되는 주관사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정부 구매분 GPU 만장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년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매분을 활용하는 시점이 이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보유한 GPU를 임차해주는 조건인데 자, 여기 보시면 단 정부의 GPU를 임대해준 기업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는 자, 이번에 정부가 진행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이 모델 자, 여기에서 GPU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주관사로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받게 되는 이 GPU 지원 대상에서는 이 공급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결론적으로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는 GPU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대신에 이들은 그 대가로 정부에서 추경한 그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자, 이들이 공유해주는 그 인프라 안에서 자신들의 사업 범위를 넓히면서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전략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득과 실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게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네이버가 몰랐을까요? 자기들도 알고 진행을 했을 텐데 이게 왜 난항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내용을 봤더니
최근 정부의 GPU 임차 지원 사업 이 투트랙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네이버가 지난달 해외 투자 법인인 네이버 벤처스를 통해 투자를 진행한 영상 AI 스타트업 12랩스, 아까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까 살펴봤던 뉴스에는. 근데 이 12랩스가 GPU 문제로 결국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컨소시엄 구성을 못한 거예요. 아까는 컨소시엄 뭐 들어가 있다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여기서는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GPU 임차 사업자는 정예팀으로 선발되더라도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1차 GPU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탓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자체 인프라와 사업 구조로 상세하며 개발과 공급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GPU 공급이 필요한 다른 기업 입장에선, 이거 대표적으로 12랩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게 됐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주관사로 참여를 하는데 컨소시엄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주관사가 GPU 임차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와 또 누가 있습니까? SKT죠. 여기에 컨소시엄들은 결국에 이 GPU 지원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정책 브리핑에 나온 내용대로 여기 GPU 구매분을 활용하는 시점 내년 하반기, 이거 정부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겁니다. 약 1만 장 정도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면 2026년 하반기입니다. 거의 1년 뒤 시점이에요. 이때는 물론 이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 당장에 지금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그 GPU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어느 누가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12랩스도 거기서 발을 뺀 모습이다. 자, 그러면 네이버는 이거를 예상했지 않을까요? 근데 네이버가 원하는 건 선정이 되는 걸 원할까요? 선정이 되지 않는 걸 원할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네이버 클라우드는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점수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단독으로 지금 꾸려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정이 되지 않을 확률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카카오에 편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카카오 헬스케어는 루니 쪽으로 편입이 돼 있고, 참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이버와 이제 친하게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었던 퓨리오사 같은 경우도 LG AI 연구원 쪽으로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SKT 컨소시엄 구성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GPU 이제 공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도 여기에 참여한 걸 보면 이들은 그거 필요 없다, 다른 지원만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땐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내용보다는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직접적인 GPU 공급을 받진 못하지만 네이버 클라우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 센터 내 GPU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선정되는 이 기업들에게 지원 공급을 해주고 정부로부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받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좀 이런 부분에 좀 이점을 노리고 지원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좀 단계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단 8월 초에는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이 5개 업체는 제가 아까 추려봤듯이 네이버 클라우드, 뭐 SK텔레콤, 그리고 LG, 뭐 카카오, 코난, KT 뭐 이 정도 유력한 후보들이 이 5개 안으로 포함이 될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 5개 안에는 포함이 될 거지만 일단 이들이 공급받게 되는 GPU 지원은 받지를 못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받지 못하지만 대신에 이들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정적인 수입을 정부로부터 가져갈 거고, 이제 문제는 26년에 최종 2개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때는 정부가 구매한 GPU 1만 개, 더 나아가서는 최대 5만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네이버도 여기에는 좀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도 받기 위해서는 하반기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점에 이 2개의 기업에 선정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노리고 지금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생각에 꼬리를 물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된 기업이든 선정이 되지 않은 기업이든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AI 관련주들은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네이버 지금 주가인데요. 네이버 주가는 29만 5천 원에서 지금 23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카카오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악재를 맞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고요. LG CNS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요. 크라우드웍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다 비슷한 조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선정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가 않고 시장에서는 이 선정되는 기준 자체를 지금은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또 그런 궁금증이 또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이버가 참여를 하면 네이버가 참여를 한 거지 왜 도대체 네이버 클라우드가 참여를 했냐, 네이버는 뭐 하고 있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이게 사실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네, 이게 2022년 11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보시면 네이버 클로바 등 AI 연구 조직이 네이버 클라우드로 통합이 됐다. 이 뉴스가 거의 3년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이 조직 구조 내에서는 클로바를 포함해서 AI 연구 조직은 네이버 클라우드로 다 통합이 된 상태여서 네이버의 AI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기업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소버린 A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2025년 이 감사 보고서, 요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별도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감사 보고서가 아니고 순전히 네이버 클라우드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가 가져왔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2024년 한 해에 대한 이제 매출 실적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일단 매출이 1조 3,99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07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소폭 늘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전년 동기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당기순이익이 779억 원대로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좋은 실적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급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급자로 선정이 된 부분이 이 실적의 플러스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 공급자로 선정이 된 건 최근의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의 부재와 여러 가지 AI 전반적인 조정을 함께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자, 지금 이런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이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지원해주는 그 AI 기업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구축할 수 있는 영업적인 이점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윤택, 네가 소버린 AI 관련된 네이버의 흐름에서 부정적인 걸 염려하는 거냐 아니면 긍정적인 희망회로를 굴리는 거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모든 종목이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네이버가 뭔가 유리한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확답을 내릴 수 없어요. 다만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게,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기존의 고점 돌파를 시도했었던 그 부분까지 내려왔고, 장대 양봉으로 그때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갔었던 그때 종가 시점보다도 지금 내려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의 흐름은 좀 불안하긴 해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새는 것처럼 이렇게 줄줄줄 새고 있는 모습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그런 그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모습은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기술적인 차트의 위치는 다소 좀 불안한 시점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하방은 이제 21만 원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 조정을 가져갈지는 저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21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자, 이 안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 적극 매수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질 수는 있지만 매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네이버의 성장성이 아직도 굉장히 밝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주담 통화도 좀 해볼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왜 이 컨소시엄 구성에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그들의 향후의 계획은 어떤 거고, 이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여기에 본인들이 과연 선정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정보가 있으시면,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 본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시고 저 역시도 네이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투자하신 분들이 뭐 이 뉴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염려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여러분들의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텐선비 남인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